부산 해운대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계속 질의가 있었고 오늘도 질의가 있었는데 장관님, 네. 여가부 폐지 즉 조직 개편에 대한 우리 대통령과 장관님의 의지는 분명하십니까? 네,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 개편 담당을 위해서 전략 추진단이 조직되어 있죠. 6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이 조직 개편을 위한 그 추진단 운영의 이유도 어떻게 하면은 기능과 역할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극대화할 것인지, 불필요한 사업은 또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처와 이렇게 혼재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폐합할 건 뭔지, 이걸 또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도 듣고 우리 여가부의 의견도 듣고 타 부처의 의견도 듣고 이런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직 개편을 위한 여론 수렴 경과 과정을 보면 6월 21일부터 전문가 간담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직접 주재한 회의가 전부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쁘게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여론 수렴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과 함께 지금 여가부 자체에서도 여론 수렴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가부가 잘한 일들이 아이 돌봄이나 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던데요.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이 참 잘 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게 아동학대 같은 것도 그걸 좀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지금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 피해자가 비단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있어서 쉼터도 남성을 위한 쉼터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제 새로운 요구들도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시에서 쉼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자체 수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 남성 쉼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새로운 일들을 다양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나중에 또 2차 질의 때 해볼 텐데, 아이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게 광역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또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해야 되는데 광역별로는 잘 구성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혀 안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 일을 상당히 버거워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광역지원센터를 설립하라는 그 입법 취지는 아이 돌보미로 인한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그걸 관리 감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인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 입법기관이 만든다고 해서 뚝딱 그게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입법기관은 그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일들도 우리들이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게 당초 입법 취지대로 잘 안 되면 다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개정도 하는 게 국회의 일이기도 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제 광역 지원센터를 아동 그 학대 때문에 그 아이들 돌봄을 받는 아이들 학대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광역센터를 지자체한테 광역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도 들어온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냐고 했더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이 돌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근로 계약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사후적인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어제 공익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감사 주의가 왔는데 뭐냐면은 왜 이 법을 할 때 충분히 타부처하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파견법에 위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용부의 의견이 왜 잘 수렴이 되지 않았느냐는 문제도 있었고, 또한 동시에 지자체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아이 돌봄 그 관련된 법을 다시 개정하라는 저희가 감사 결과를 받고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국회에서도 위원장님 시간을 내서
이런 지원센터에 우리가 직접 현장도 좀 가보고 현장의 목소리 우리도 좀 들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지 당초 우리의 좋은 입법 취지대로 현장이 작동된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비단 여가부의 일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상당수의 일들도 제가 주말이면 현장에 제가 다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오늘 이 질의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지원센터에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제 지역에 있는 부산에 해운대 가보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준비도 안 된 채 만들어서 던져만 주면은 잘 할 것이라는 이런 착각은 이제 그만하고 국회도 제대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여가부도 충분히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네, 부산 해운대구 의뢰 김미애입니다. 여가부 폐지 주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이 오가고 계시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가부가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모조리 없앤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정책 수요자인 국민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 부처를 통폐합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듣고 우리 국회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무슨 공약으로 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 간담회도 하고 여기저기 목소리를 듣는 거 맞습니까, 장관님? 예, 그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 요구한 정책이라고 해서 저는 완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입법을 한 국회의원은 최소한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은 그것이 현장에서 작동되는지 좀 확인하는 게 오히려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2년 정도 국회의원 한 제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퍼펙트 스톰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불효불급한 자산을 매각한다고 하고 있고 위원회도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네, 여가부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여가부도 그래서 네. 지금 계속 오전부터 질의가 있는 버터 나이프 크루 사업 이것이 당초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주된 목적이 젠더 갈등 해소인데 오히려 조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이고 그렇다 보니까 폐지 주장이 국민들로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폐지를 할지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할지 이거 재검토한다는 거 맞죠? 저는 그래서 지금 여가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황 그리고 윤미향 의원 사건에서 보조금을 불법 사용해서 지금 추심 대상인 게 또 뭐가 있는지 그와 관련된 추심 현황 이거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서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정부는 전 부처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여가부도 추심할 거 제대로 추심하시고 불효불급한 예산 보조금 지급하는 게 없는지 제대로 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